파란만장한 주말을 보낸 돈다방 미쓰리 9월 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의 철학은 꾸준해야 되고 한결같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인데 특히 경제나 주식 부분은 저는 쉼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일요일날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행운이는 뇌종양 판명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은 아니다. 그랬을 때 뭐 최상의 경우는 어떤 검사를 해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일명 전문용어로 언노운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결과라면은 그냥 간질약 먹으면서 계속 발작만 잡으면 되는 거고 뭐 최악의 경우는 뭐 뇌종양이고 뭐 이런 건데 일단 최악의 경우가 나온 거죠. 근데 뇌종양 판명을 내려주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항암 치료해보자.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여쭤봤죠. 그래서 행운이가 MRI 찍은 병원은 큰 병원이고 행운이 다니는 병원의 원장님이 이제 소개시켜 주신 병원에서 MRI를 찍었고 이제 우리 동네 행운이를 평소 봐주시던 의사 선생님께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MRI 찍어서 리딩해 주신 그 원장님이 까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냉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정말 아니었다면 그냥 남은 기간 동안 맛있는 거 먹이고 그냥 그렇게 잘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까칠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권장하는 거 보면 괜찮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기 상태가 너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12시에 행운이는 퇴원을 해서 지금 집에 와서 아주 평온한 주말에 내가 무슨 꿈을 꿨었나? 할 정도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 잘 조절하고, 그 이후,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했던 마지막 발작 이후로는 지금 발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약 때문이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발작을 하는 경우가 최악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행운이 상태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더 나아가서 저와 이제 이틀 밤을 같이 자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저한테 살짝 삐져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두고 갔다며. 그래서 글쎄요. 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잘해줄 거고요. 이제 단지 이제 제가 새날 방송하러 갈 때 행운이를 데리고 갔는데 행운이가 이제 무리가 오니까 행운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그 까미 엄마라는 분이 행운이를 봐주기로 했고 목요일 날은 행운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 새날 방송에서 목요일 날은 좀 내려오는 걸로 하차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모두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병원비 보태라고 병원비가요. 무서워 진짜. 예, 이제 앞으로 뭐 항암 치료하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예, 열심히 돈 벌면 됩니다. 건강이 최고고요. 우리 행운이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지만 결론은 최악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 최악의 결론에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워낙 저는 뭐 24시간 동안 행운이 케어하고 그동안 키워오면서 진짜 뭐 애지중지 키워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 했던 것처럼만 지금 해오던 것처럼만 해주면서 잘 관리하면 오랜 시간 동안 행운이가 고통을 느끼지만 않으면 되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약 먹이고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많이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또 워낙 또 독종이니까 예, 행운이는 늘 그렇듯이 제가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 하고 새날 방송하고 뭐 주식하고 하면서도 행운이를 제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면서 케어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계속 예, 케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주식시장을 볼 텐데 일단 지난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진짜 이 일요일 날 방송을 좀 엄청 하고 싶었었는데 12시에 이제 행운이가 그 MRI를 찍어야 돼서 MRI 찍기 전에 원장님을 봐야 돼서 시간이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이자 9월의 첫날이 들어가 있는 한 주 주식시장은 깨끗하게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주는 그냥 증시가 반등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텐데 뭔가 좀 어렵다. 왜 어렵냐면 미쓰리가 무능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일단 월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증권사들이 월말이니까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겹쳐지다 보니까요. 이 증시 전망, 그러니까 그 시황에 약간 MSG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대로 딱 액면가가 아니라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계속 가미가 되는 기간이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8월 마지막 주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은 여전히 주도 업종 없이 그냥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날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7만 전자 회복하고 많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정말 손대면 2600포인트가 보일 것처럼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런데 지금 9월 5일 화요일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시 아직 2600포인트 생각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이너스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잖아요. 그리고 9월 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던 이유. 실업률이 0.3%씩이나 올라갔는데 이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에서 고용 지표 별로 안 좋게 나오는데 이거 미국 경제 안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용 지표가 워낙 허벌나게 좋았다가 지금은 좀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고용 지표가 못 나왔어? 오히려 이 부진한 고용 지표 때문에 연준이 무서워서 금리 인상을 못 할 거야.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거든. 그런데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한다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야. 뭐 인상보다는 훨씬 좋은 분위기일 거야라는 것이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까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부분에 속으시면 안 된다. 굉장히 냉정하게 보자. 금요일 날 실업률이 올라가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9월 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 회복을 했고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번 주 주도 업종 없이 그냥 박스권, 종목별 장세 이어질 거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투자자 예탁금이 51조가 넘는다고 하죠. 여전히 50조 이상 자금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떠한 악재가 나오면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비구이 위안이 만약에 디폴트가 됐다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고 크게 하락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푹 가라앉으면 이 투자 자금이 아싸 저가에 사자 그러고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앞으로 개인들이 정말 똥줄 타기 하는 장이 될 거다.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어떤 악재가 나와서 푹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이 50조 원의 금액이 시장에 더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건데, 얘네들은 돈을 대기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게 마치 옆으로 쭉 줄근 것처럼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시간은 가고 있고, 나는 돈 벌려고 했는데 주식은 올라가지 않고, 뭐 그렇다고 크게 빠지면 내가 더 사야지 하는데 빠지지도 않고, 애매한 구간인 거죠. 이런 애매한 구간으로 속된 말로 질질질질 흐르면 개인들은 이렇게 질질질질 흐르는 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증권회사 근무할 때 저의 그 영업 타겟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과 말고 그냥 돈 많이 버는 뭐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뭐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 뭐 주식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테마주 같은 거 매매를 격렬하게 합니다. 맨 처음에 저는 어린 나이에 돈이 많으니까 뭐 저런 돈 뭐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보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들 생각은 이런 거죠. 나름대로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하루 종일 원장실에 앉아가지고 아픈 사람 보고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그 주식 테마주 그런 걸로 막 버라이어티하게 흥미를 느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는데, 그렇듯 개인들은요, 주식 시장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인병 그렇게 완만할 것 같으면 왜 주식을 합니까? 부동산을 하거나 채권을 하거나 금을 사버리지.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며,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주는 주식 시장을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뭐 증권사들이 뭐 종목 장세가 될 거고 빠지면은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하고, 주식시장 뭐 골디락스로 괜찮게 갈 거라고 바람 불고 이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그 스릴을 즐기려고 좀 대기 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황관이 별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전 여전히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휘두르면 진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재미가 상당히 없어요. 아니야 미쓰리, 나는 뭐 내가 산 종목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매도한 다음이 매도해봐야죠. 매도를 해서 진짜 그 수익금을 출금을 하는 게 진짜 번 거지, 수익을 내서 매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빼지 않고 그 수익금을 포함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면은 수익금과 원금을 같이 까먹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미쓰리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의 철학이 수익금은 무조건 빼야 된답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주요 증권사들이요, 257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말에 뭐 2950포인트 간다, 3000포인트 간다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증권사들 아직까지 시황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아는 거예요. 2600포인트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 팔 거야. 2600만 올라와 봐. 나 무조건 팔 거야. 라는 매도가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올라가질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라인이 2600이었었어요. 2650이 넘어갔잖아요. 손만 뻗으면 2700이 금방 올 것 같았는데, 2700이 오면 2700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매도세가 두껍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밀려서 지금 2500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다시 시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대. 다시 2500포인트를 넘어서 2600포인트 시도. 조금만 가면은 2600이 될 것 같은데 뚫지를 못한다는 거죠. 증권사들이 2570포인트를 넘을 경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위에서 매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추격 매수하는 결국 물량 떠넘기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9월 4일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70포인트가 넘어갔잖아요. 2580까지 갔잖아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 7월 달에 미쓰리가 여러분 2650포인트 넘기 어렵습니다. 뭐 잠깐은 찍을 수 있는데 뭐 그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장중에 잠깐 찍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종가로 2680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증권사들이 2570이 넘어갈 경우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갔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9월 4일 월요일 노동절로 열리지 않았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금 지난주 5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9월 달은 역사적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는 달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월달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가 참 그때 상황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9월달은 역사적으로 가장 증시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평선을 돌파해서 추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만 왠지 9월달 안 좋다라는 그런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무리는 하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8월달 중순부터 여름휴가 떠났던 월가 트레이더들이 이제 복귀하면서 아마 뉴욕 증시도 거래량이 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걱정했던 비구이 위안, 디폴트 피했다고 하죠. 채권 단위 39억 위안 회사채 상환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푹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런데 푹 빠지면 어떤 악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악재가 일단 지금 사그러들었어요. 그럼 이 상태로 푹 빠지게 만드는 어떤 재료가 없으면 9월 달은 상당히 지루하게 된 그 지루하는 게 지루하면서도 위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지루하면서 여기서 지루하다라는 거는 그냥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장중에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움직이는 그런 장은 안 될 겁니다. 특히 그런 이유가 뭐냐? 개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더 들어올 자금으로 지금 째리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월달 FOMC 회의 14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99% 됐고요. 11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도 65%에 육박합니다. 자, 미쓰리는 2023년 연준의 금리 결정 시나리오에 대해서 올 초반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올해 하반기에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미쓰리는 인하 못한다, 인하 안 한다.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할 거예요라고 하지만 시장은 미쓰리의 예언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황은 어떻게 봐야 된다? 크게 봐야 된다. 자, 이번 주에 뭐 특별하게 나오는 지표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에 이제 온갖 집중이 다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해야지만 뭐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 같기는 한데 11월 달에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막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의외로 좀 조용합니다. 경제 지표가 크게 없어서. 지난주에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ISM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둘 다 부진했어요.
뭐 10개월 연속 부진하고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50 기준 이하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PMI 지표는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있는데 서비스업 지표가 제조업 지표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경제는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서비스업 지표가 흐름이 어떤지는 우리가 결과를 보고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는 2주 전에 미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 좋다라고 보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12개 지역의 미국 경제 중에서 뭐 몇 개 지역은 좋아졌고 후진했고 이랬는데, 7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시장이 좋은 부분이 그 증시에 반영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무슨 심리, 신뢰 뭐 이런 거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에 발표될 베이지북은 의외로 미국 경제 괜찮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요.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장이 아니에요. 제가 올해는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일단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안 좋을 건 아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2100까지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었고 어떤 전문가는 2950, 3000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지만 둘 다 틀렸다. 그냥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만든 2000포인트인데 2100 깨기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2300에서 2600,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어딘가 몇백 포인트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2800포인트는 어렵다. 2000은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자, 그렇게 지수는 잡아두고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그것도 테마 장세가 펼쳐지지만 이 테마가 결코 녹록하게 매매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은 아닙니다. 예, 시장에 뭔가 패턴이 개인들이 각계 전투를 하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아무리 주식시장이 빨갛더라도 일단 내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다음에 수익 나면 매도하고 한 발 뒤로 빠지고 빠지면 뭐 다른 걸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방망이는 여전히 짧게 붙잡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9월 5일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9월 6일 9월 5일 화요일 과연 노동절을 끝낸 뉴욕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뭐 일단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부진한 이유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완화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여전히 포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나마 좀 너무 고마운 게 물론 행운이가 건강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동안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사실 1년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히 길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을 보지 못하고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안 보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 더 바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 주식시장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단지 이제 어제는 제가 고발 사건으로 이제 경찰서 가고 이러느라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HTS 프로그램으로 계속 째리고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계속 장 끝날 때까지 보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단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집중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많이 버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